오늘은 수능 완성 3회 실전편 3회에 있는 지문 마찬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번, 24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문제죠. 주제 문제. 이제는 뭐 어떤 스킬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야 뭐 이제 명확한 어떤 주제 중심의 어떤 문장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그것만 딱 보고 답을 찾아도 되긴 한데, 전반적으로 약간 비슷하게 어떤 패턴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패턴들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대부분 주제로 나올 경우가 좀 많거든요. 요지나 목적이나 요지나 주장 같은 경우는 딱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주제 제목은 또 마냥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요즘 많이 어려운 문제 유형에 속하기도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what does it mean to transform something into a commodity 합니다. 자, what does it mean 하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뭐 하는 것이 transform, 변형하는 것이 something, 뭔가를 into a commodity. commodity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고유명사화 시켜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뜻은 상품이에요. 자, at its most basic level,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자 그럼 다시요. 어떤 것을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자 아까 말했던 상품으로 바꾸는 이것이 뭐를 포함하느라? producing things,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things 하는 건 당연히 어떤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막연하게 한번 물건. 근데 이 물건을 생산해내는 건데 사용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기 사용을 위해서도 되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교환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독해 구문에서 이렇게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가 나오게 되면 문법 부분에서 이제 수일치 관련해서도 B에다가 포인트를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독해글을 읽을 때도 이 교환이라는 부분에다 좀 더 방점을 찍는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ith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쉽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이것은, 자 그럼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문장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involved, 포함했대요. 교환을 포함했다라고 얘기하죠. 시장에서의 교환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extended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과거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의 교환을 의미했다 하는데 선행하는 명사가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점차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교환들을 포함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with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money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as a medium이 들어갔고 ing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봤던 구문 중에서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들어가는 구조, 뭐뭐가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가 뭐뭐 하는 채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물건들을 상품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거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교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교환을 포함했는데 시장에서의 교환인데 시간과 공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교환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했느냐? 매체 수단으로서요. 이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중개 역할, 그러니까 A라는 물건하고 B라는 물건 할 때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어떤 구매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체로서의 어떤 돈이 allowing for such extended exchange, 그렇게 확장되어진 교환을 허용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은요, crucially 상당히 linked, 연결되어져 있대요. 즉 뭐의 체계와 함께? 소비와 생산의 체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제 함께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production for extended change required.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난 교환의 production 생산은 required 요구했습니다. 뭐를 요구하느냐? The investment of capital and paying wages for labor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교환 그러니까 늘어난 교환에 대한 생산이라 하니까 늘어난 교환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구 조건이 뭐예요? 자본을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paying wages 급여를 준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노동을 위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짬뽕 전문점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 짬뽕 전문점이 되게 인기를 끌어요. 근데 인기를 끌다 보니까 사람을 수용할 인원이 별로 없는 거지. 그리고 여러 먼 동네에서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1호점을 차리고 똑같은 스타일의 2호점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호점을 차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그 건물에 관련된 어떤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인테리어 비용도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도 있을 거니까 이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러 짬뽕집에 왔는데 B라는 사람은 그 돈을 받고 짬뽕을 주는 거죠. 이 교환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늘어나려면은 결국은 자본에 대한 어떤 투자, 빚을 내든지 우야든지 투자를 해야 되고 노동에 관련된 급여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when commodities were bought, 상품이 구매가 되어질 때 이것은 포함했대요. private and exclusive ownership. 그러니까 사적이고 그 다음에 독점적인 소유권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뭐라기보다는 공동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권나영이가 짬뽕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짬뽕을 받았어요. 선불이든 후불이든 상관없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짬뽕을 권나영이만 지만 먹으면 되지. 권나영이가 짬뽕을 딱 샀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야, 너 짬뽕 샀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특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에 예를 들어 권나영이가 예를 들어 사촌이란다 동생이 한 10명 있다 칩시다. 근데 되게 가난해. 돈 겨우 해가 짬뽕을 구했어. 근데 나눠 먹자 익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말 그대로 사적인 거고 독점적인 소유권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자, when feudalism gave way to capitalism입니다. 자, feudalism 하는 말은 봉건주의인데요. 봉건주의 아시죠? 왕정 아니면 귀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을 치던 그런 세상인데, 자, 이 봉건주의가 gave way to capitalism 자본주의로 대체가 되어질 때 많은 것들이 뭐가 되었느냐? 상품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는 뭐도 있다? 땅과 노동력도 그것들 중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봉건제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동현이가 귀족인데 이 귀족 밑에는 귀족은 땅도 많이 있어요. 자기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일굴 수 있는 소장농이나 아니면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상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려받은 걸로 해가지고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얻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봉건주의 때는 상품화가 되게 아니었는데 이 봉건제가 끝나고 나니까 땅도 그 다음에 노동력도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되어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 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목한대요. 설령 우리가 합당하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자, right click 하는 말은 합당하게, 정당하게 이런 뜻인데 저항한다 할지라도 뭐를? 이러한 죽겠다. 자, teleological notion of capitalism 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흔히 말하는 목적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항한다 할지라도 목적론적이라고 하면 자본주의의 어떤 목적이 이제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이런 건데 자, as necessary involving endless commodification 즉 끝없는 이런 상품화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의 이런 목적론적인 개념을 우리가 합당하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지금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뒷내용을 일단 넘어가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거
빨리 문제를 풀고 싶을 것 같으면은 굳이 미쳤다고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 여기서 지금 괄로 때려가지고 여기 무슨 서치해즈가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끝나버린 상황이라면 끝없는 어떤 그 상품화를 포함시키는 자본주의의 목적론적인 개념을 우리가 합당하게 저항을 하더라도 바로 갈게요. 그냥 자본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e understood,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뭐를 포함하는 involving a continual extension of commodification, 지속적인, 요것도 그냥 버리세요. 그냥 뭐 고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품화의 연장선상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설령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목적론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건 좀 별로야, 뭐 물질만 갖고 사는 세상이야,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확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에 The need for current capitalism to be reformed. 현재 자본주의의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의 필요성. 지금 이 글을 쭉 읽다 보면은 자본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에서 끝났어요. 여기서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The effects of commodification on human emotions. 인간의 감정을 토대로 하는 상품화의 영향력. 그러면 상품화를 하는데 인간의 감정을 상품화로 만든대.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ays to secure labor in the feudalistic economic system. 봉건주의 경제 제도 안에서의 노동력을 뭐 안전하게 해야 하는 방법들. 이거 봉건주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봉건주의 잠깐 나왔습니다. 그럼 4번, the nature of continuous commodification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상품화의 본질 또는 특성, 이게 맞는 거죠. 이런 특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5번, economic policies that restrict the expansion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확장을 제한하는 이러한 경제 정책. 그럼 제한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제한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냥 지속적으로 뭐 계속 하고 있다 했고,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 글 뒤로 계속 나와야 되니까 약간 장문 스타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잠깐요. 여기서 관로 단어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관로 문장. 자, for there has been some decommodification too, such as the sentimentalization of love and abolition of slavery.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탈상품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왜냐하면은 탈상품화도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잠시만요.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정적인 처리나 아니면 노예제 폐지와 같은 이런 탈상품화 같은 것도 있었대요. 사랑에 대한 감정적 처리하면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난 널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걸 상품으로 처리한다. 그건 말이 좀 웃기잖아요. 야, 얼마면 돼? 얼마면 될 거야? 널 얼마에 주면 사겠어? 이런 말, 이게 만약에 상품화거든. 야, 나 너랑 결혼할 건데 얼마면 돼? 다 3억? 알았어, 3억 줄게. 나랑 결혼하자.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그럼 세상 천지 뭐 다 그렇게 하게요. 자, 그 다음에 노예제 폐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결국은 뭐, 야, 돈 줄게. 노예제 폐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말 자체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자본주의는 계속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we experience weather, the state of the atmosphere, and any given moment in time through changes in temperature, humidity, rainfall, cloudiness, and wind. 우리는 날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날씨를 경험합니다. 이게 아마 수능 완성 2회에서 나왔던 뭐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보고 이제 뭐 생각해 볼 수도 왜 하면서 마인드하고 웨더 이거 나왔었잖아요. 약간 그런 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갈게요. 자, 우리는 날씨를 경험합니다. 바로 대기의 상태. 언제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주어진 순간이니까 당연히 특정한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라고 얘기하는 건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어느 특정한 시기에 대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기온, 습도, 강우, 그 다음에 구름 끼는 거, 그 다음에 바람, 이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날씨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록 weather may exchange from moment to moment. 자, 날씨라고 하는 것은 from moment to moment 하는 순간마다 이런 얘기니까 때때로라고 하셔도 돼요. from time to time하고 같은 말이에요. 때때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날씨에 관련된 사건, 즉 such as storms 이런 폭풍우와 같은 이런 사건은 may last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From several hours to several days 하니까 그 흔히 말해서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태풍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루 이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specific locations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에 있는 이런 특정한 장소들은 tend to experience,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독특한 날씨 패턴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 토대로 해서 on features of latitude, nearness to large water bodies, and unique terrain. 뭐 예를 들면 mountain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위도상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수역에, 그러니까 물이 있는 지역에서의 근접성이라든지 아니면 독특한 영토라든지 예를 들면 산악지대와 같은 이런 지역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특정한 장소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요,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온대 기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위도 뭐 몇 도에서 몇 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자 그리고 뭐 산악 지형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나라를 만약에 단면으로 끊어내 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동해, 여기가 서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게 되면은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곳.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태백산맥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영서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영동이라고 얘기하죠. 영자는 고개 영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보통 이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때 이쪽에서 바람이 올라가면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린다 하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높새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통 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지리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바람이 이쪽으로 불게 되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현상에서도 여기 비가 많이 내릴 것이고 이쪽으로는 뭐예요? 바람이 좀 따뜻하게 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게 지금 뭐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지형의 어떤 특성과 그 다음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지금 뭐 강가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한반도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지역의 특성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됐죠? 자 다시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장소들은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된대요. 그러면은 collectively, 대체적으로 또는 뭐 집합적으로 이러한 특징과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순환, 뭐에 대한 지구의 대기와 그 다음에 바다의 이러한 순환은 shape, 형성한대요. 뭐를? 한 지역의 기후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후, 열대 기후, 온대 기후 하는 거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도가 어디에 있느냐, 지리가 어떻게 위치가 되어져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can be defined,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as the long-term average, 긴 기간 동안의 평균 날씨 패턴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구체적인 어떤 지역에. 로버트 헤일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급했대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인데, 날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비유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기후라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 봄이 되면 황사가 불고 중국에서, 그 다음 여름이면 덥고 장마전선 지나가고 태풍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맞잖아요. 자 가을이 되면 뭐 기단도 달라져 가지고 뭐 춥고 뭐 낙엽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겨울이 되면 뭐 기온은 일단 낮아지고 뭐 저기 뭐죠, 뭐 눈이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건 기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날씨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날씨하고 많이 차이를 두거든요. 여러분 봄에 황사가 분다하면 그러면 뭐 맨날 첫날 황사가 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황사가 있는 기간에도 비는 내리고 해는 뜨고 구름은 껴요. 맞죠? 그러니까 구름 끼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날씨에 해당되는 것,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후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6월달쯤이면 이렇게 되겠군, 9월달쯤이면 이렇게 되겠군 하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 더 비유로 갑니다.
자, 제이 머셜 셰퍼드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기상학 협회에서의 어떤 그 전직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언급하기를 Weather is your mood. 날씨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기분이고요. Climate, 자, climate 기후라고 하는 것은 네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성격이라는 말과 기분이라는 말은 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 성격이 되게 뭐 어떻더라 뭐 약간 좀 더 다혈질이다. 사람 성격이 다혈질이다. 자, 그럼 다혈질이라는 말은 사람 성격이 될 수 있지만 이 다혈질인 사람이 24시간 내내 다혈질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웃을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공감도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 기분이나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기분은 항상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맨날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분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난 순간부터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하면서 잘 때까지 욕 한마디 할게요. 시삐시삐 개시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그다다다음 날도 그래버리면 더 웃긴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다혈질인 사람도 그 사람의 기분은 항상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럼 날씨도 물론 마찬가지죠. 날씨도 하루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구름이 껴있지만 좀 더 구름이 거칠 수도 있는 거고 구름이 꼈다가 다시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Operational Climate Definition. 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조작적인 기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날씨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30년 동안. 그래서 보통 3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 30년간 봤을 때 뭐 역대 최대 뭡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뉴스 보도 좀 봐라. 알겠죠? 그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를 좀 보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마다 다른 거, 성격은 평소에 그렇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9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29번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는 어법 문제인데 밑줄 어법이 아니고요. 선택형 어법이라서 간단하게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나왔다. 솔직히 이번 수능에서 만약에 어법 문제가 이거 나온다 하면요 진짜 쉬운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찍기 신공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333 하든지 332 하든지 맞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332가 제일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면 그냥 찍어버리세요. 그냥 별 수 없는 거죠. 자, 갑니다. require인가 required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require가 요구하다니까 ing 아니면 1입니다. 자, ing 1이 선택형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진짜 동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진짜 동사 여기 있습니다. 피하거나 미룬다. 나왔죠? 그 다음 require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봐야 되는데 require는 대체적으로 타동사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타동사가 많기 때문에 결국 뒤에 뭐예요? 목적어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텐션 있잖아요. 선생님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소유격이 있잖아요. 소유격 뒤에 명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목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requiring이 맞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which와 where이 나왔습니다. 자, which와 where는 얘가 뭐 관계부사가 됐든 뭐 의문사가 됐든 나발이든 뭐 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요. which는 뒤에가 무조건 불완전한 구조, where는 뒤에가 무조건 완전한 구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뒷구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세부사항들을 그리고 뭐를요? 사건들을 어디에서? 우리의 즉각적인 환경에서. 깔끔하게 다 끝났죠. 그럼 얘는 where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오는. 여러분 불완전하다 하는 기준은요 바로 동사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명사 다음에 타동사로 시작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거나 그 다음 더 갈게요. 자, 명사 다음에 타동사 이 주어예요. 지금 명사는요 타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 목적어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전치사 뒤에 뭐가 없는 경우 이것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명사 다음에 뭐 타동사 쓰든지 뭐 동사 쓰든지 그 다음 또 명사 목적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to 동사 원형을 딱 집어넣었는데 뒷구조에 뭐가 없는 경우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갈게요. 자, 명사인데 수동태로 갈게요. BPP로 딱 간 상태에서 뭐 by 행위자는 없다 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to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in이라든지 뭐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in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그럼 여기도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것들이 죄다 불완전한 구조로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보통은요, 쌤이 어디까지만 얘기를 많이 하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어법 문제가 까다롭게 나올 것 같으면 뒷구조도 다 보셔야 돼요. 얘는 뒤에가 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where이 답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번 얘는 뭡니까? 예. 저거잖아요. 수일치 문제. 그럼 수일치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해라? 특정한 구문이 아니라면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자, strategies. that 다음에 may 들어갔습니다. 그럼 끊었어요. that may counter the adverse effects of online multitasking and continuous partial attention. 여기까지 다 끊을게요. 주어 얘죠. strategy 복수. 동사 are. 끝.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처리를 하고 조금 삘이 꽂히면 한 두세 지문 정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